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대는 오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디지털 화폐는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CBDC라고 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는 원어가 센트럴 뱅크 디지털 큐런시 해가지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단어 그대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국제결제은행인 BIS에 따르면 2020년 말에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86%가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행도 2017년부터 CBDC 관련 연구를 시작해서 2020년 8월부터 CBDC 발행, 유통, 환수 등 기본 기능과 오프라인 결제 등 확장 기능 등에 대해서 모의 실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으며 스웨덴이나 바하마 등은 이미 CBDC를 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CBDC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까지 드러난 디지털 화폐의 모습은 조금 단순합니다. 전자 형태의 현금으로 액면가가 정해져 있고 기존 법정 화폐하고 동일한 단위고 또 1대1로 교환이 보장이 됩니다. CBDC에 가장 적극적이고 앞서 나가고 있는 중국은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국 역시 뒤늦게 이제 나섰는데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의회에 CBDC 관련 입법을 요청을 했고 올 여름에는 디지털 달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CBDC의 모습을 보면 중국, 스웨덴, 유럽 등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그 법정 화폐와 1대1 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존 통화량 일부를 디지털 화폐 형태로 시중은행에 발행을 하면은 시중은행이 이를 받아서 국민들의 그 전자지갑에 배포하는 방식입니다. 이 디지털 지갑은 디지털 화폐를 주고받는 인터페이스이죠. 결국 미국의 디지털 달러가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 여부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블록체인 기반 CBDC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CBDC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중앙은행 등 정해진 기관만 노드로 참여를 해서 노드, 네트워크 참여자를 노드라고 그러죠. 노드로 참여할 수 있어서 속도도 빠르고 또 다른 국가의 디지털 시스템 등과 호환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그 CBDC인 디지털 원화 역시 블록체인을 포괄하는 분산 원장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CBDC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 각국은 CBDC를 도입하려는 걸까요? 바로 100% 디지털을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 때문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현금은 쓸모가 없고 디지털 문법을 따르는 새로운 통화, 즉 디지털 화폐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급 결제 시스템 발전도 한몫했습니다. 현금만큼 확실한 거래는 없지만 최근 카카오페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 거래 시스템의 안전성은 놀랄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현금 없는 전자결제 시대가 이제 가능해진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안정성은 있어도 결제 수수료를 발생시키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도 적합합니다.
일명 디지털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유동성 조절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특정 기간 내 소진되는 그 디지털 화폐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특정 업종에만 소비되도록 프로그램을 넣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레이트 리셋의 그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난 1970년대 미국이 금본위 제도를 공식 철폐한 이후에 돈을 무작정 찍어냈기 때문이죠. 미국의 공식 부채만 해도 30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제는 한계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돈을 무한대로 찍다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파국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량이나 보유 한도, 적용 금리, 거래 익명성 여부 등을 통제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CBDC는 인류의 화폐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중은행은 어떻게 되고 내 사생활은 어떻게 되고 내 코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일단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자, CBDC가 본격화되면은 시중은행 시스템의 위상과 역할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시중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은 급히 감소할 것이고 기존의 신용 창조 능력도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CBDC 관련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데 사생활 침해입니다.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는 게 가능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CBDC는 중앙은행이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연관이 있는 만큼 입법 그리고 공공정책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내가 언제 술을 마셨고 누구와 거래했는지 중앙은행이 다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놀랄 사실이 아닙니까? 어서 빨리 각국의 의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준비해야만 개인 보호가 침해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존 암호화폐의 운명도 궁금해지죠. CBDC와 민간 영역의 코인이 공존한다는 의견도 있긴 있지만은 물론 공존할 수도 있겠지만 CBDC는 암호화폐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주장도 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가 어떤 결론으로 마감이 될런지 어떤 식으로 혹은 존속이 될런지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의 그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기존 암호화폐를 아마 더 규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아마 CBDC는 2030년 오기 전에 우리가 현실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상 인문학 강좌를 마치겠습니다.